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진료주 교수로 있는 병리과 전문의 신진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저의 백그라운드는 병리과이고요.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은 프리클리니컬 테스트에서 독성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홍승모 교수님과 함께 판크리아스와 빌리어리 트랙트 캔서 연구, 그리고 콜론 캔서에서는 베너스 인베이전에 대한 기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COI가 없고요.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말씀드릴 주 연재는 이번에 올 8월에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게재된 Artificial Intelligence Powered Spatial Analysis of Tumor Infiltrating Lymphocyte as a Potential Biomarker for Immune Checkpoint Inhibitor in Biliary Tract Cancer Patient입니다. 이게 이제 FDA에서 브레이크스루로 다발루마과 케모 병용요법이 빌리어리 트랙트 캔서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서 좀 시의적절하게 좋은 논문에 액셉트된 저널이라고 할 수 있고 클리니셜 교수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또 운 좋게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런 좋은 논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빌리어리 트랙트 캔서의 예후는 다들 그 악명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컬라이즈드 캔서의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이 타 캔서에 비해서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디스턴트로 갈 경우에는 확실히 더 안 좋은 예후, 좀 절망적인라고 해야 될 정도의 아주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리어리 트랙트 캔서라고 하면 보통 걸블레더,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 캔서,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 캔서까지를 생각을 하고 암플로바타 캔서의 경우는 똑같은 이제 히스톨로직 백그라운드 발생학적으로 좀 그 기원을 공유하는 빌리어리 트랙트 캔서, 판크레아틱 캔서와 기원을 공유하는 면이 있지만 이 암플로바타 캔서는 좀 주변의 구조상 굉장히 유난히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플라바타 캔서는 이 페리암플라리 캔서는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션으로는 걸블레더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 캔서,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 캔서까지를 저희가 흔히 빌리어리 트랙트 캔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크레아스 캔서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흔히 간담체라고 하는 간, 그리고 담도암, 췌장암은 예후가 안 좋기로 유명한데 그 원인으로 가장 흔하게 꼽는 거는 어, 진단이 늦는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같은 빌리어리 캔서에서도 인트라헤파틱 캔서, 익스트라헤파틱 캔서는 예후 차이가 꽤 나는데요. 인트라헤파틱 캔서의 경우에는 간암처럼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캔서 벌든이 커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 캔서의 경우는 담도를 막아서 아주 전형적인 전디스,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진단이 비교적 빨리 되는 편이고요. 발브레더 캔서가 이렇게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제도 딱히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더발루막과 젬시스 조합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오버올 서바이벌 그리고 더불어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서까지 베네핏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12.8개월과 11.5개월의 이 메디안 서바이벌 차이는 좀 모디스트해 보이지만 좀 미미해 보이지만 빌리어리 캔서에서 치료제가 딱히 없었던 상황에서 이 정도라도 아주 유의한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이는 약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뮤노
세라피와 어, 케모세라피 컨비네이션은 요새 좀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스터디가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이 스터디들이 실패하는 거는 뭐 에피커시가 나오지 않고 뭐 효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 효능의 시너지즘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독성이 시너지즘 되는 경우가 좀 종종 보였기 때문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 이 토파즈 1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 토파즈 1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더발루마브 잼시스 컨비네이션 빌리어리 트랙트 캔 어드밴스드 빌리어리 트랙트 캔서에서의 더발루마브 잼시스 컨비네이션 스터디는 그 독성 또한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나타났기 때문에 FDA에서 브레이크스루 세라피 데지그네이션 트랙을 밟고 아주 빠르게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스터디에서 저는 이제 병리과이기 때문에 병리과 의사로서 주목을 한 점이 이 PDL1 익스프레션을 역시 봤겠죠. PDL1 익스프레션을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TAP라고 하는 스코어를 봤습니다. 뭐 서브그룹 어널라시스에서 이 TAP라는 마커 이 분석 방법이 뭐 프리딕티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TAP 1% 이상 그룹에서 이제 더발루마브과 잼시스의 효과가 더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PDL1을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유효한 이밸류에이션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PDL1 익스프레션을 이밸류에이션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TPS, CPS, 그리고 이제 특히 넌스몰 셀 런캔서에서 사용을 하는 TC와 IC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머셀, 그리고 이뮨, PDL1 파지티브 셀, 파지티브 투머셀과 이뮨셀의 넘버를 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를 다 계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로시 아이즐런트 그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계산을 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이 계산 방식이 좀 처음 나왔을 때는 복잡하고 또 인터옵처버 디스크레펀시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레퍼런스 슬라이드도 만들고 어떤 값을 뭐 1% 이상을 줄지 그리고 또 솔리드 투머에서는 암종에 따라 컷오프가 5% 또는 10%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하는 이 밸류도 TPS를 쓰기도 하고 TPS, TC를 같이 쓰기도 하고 CPS만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암종별로 트레이닝 코스가 있을 정도로 복잡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네 가지 밸류를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뭐, 이 이뮤노히스토케미컬 스테이닝 프로토콜이 좀, 특히 이제 223 같은 경우에 이 프로토콜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좀 패솔로지스트들이 여기에 많이 익숙해지고 숙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옵저버 좀 코릴레이션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마커를 쓰고 있고, 또 이렇게 숙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발생하는 게 옛날에는 뭐 한 암중에서 PDL1 파지티브 투머가 뭐 20%에서 30%라고 보고가 됐다면 최근에는 그 퍼센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스트로마에 연하게 나왔던 부분들을 이거는 좀 넌스페시픽하고 이뮨셀에서 스테이닝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들을 저희가 경험이 쌓이면서 이것들이 이뮨셀의 사이토플라즘에서 파지티브가 나온 것들이구나.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아마 점점 파지티브, 어, 폴스 네거티비티가 좀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토파즈 1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도입한 TAP라는 것은 세포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투머 에이리어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 빌리어리 트랙트 캔서의 특징이 캔서 스트로마가 매우 덴스하고 판크리아스 캔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스트로마가 굉장히 진하고 그 안에 투머 셀의 셀룰라리티가 낮다 보니까 이 TPS랑 CPS 코릴레이션 CPS랑 CPS가 인터옵저버 디스크레펀시가 좀 있다는 식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안적으로 나온 게 그렇다면 세포 수를 세지 말고 세포 수를 세면은 그리고 또 투머 셀이 너무 적거나 이뮨 셀이 많아서 이 CPS 스코어가 오버콜 되거나 또는 언더 이밸리에이션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에이리어로 계산을 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 에이리어로 계산을 했을 때 CPS 스코어링을 한 거보다 인터 옵저버 디스크레펀시가 더 줄어든다 그런 결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는 이 TAP를 사용을 한 것 같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뭐 PDL1 스코어링을 반영을 할지는 몰라도 프리딕티브 마커로는 좀 이밸류에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발루마 테모의 콤비네이션은 FDA 승인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바이오마커가 확립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더발루마의 성공 이후에 펜브롤리즈맙도 테모 콤비네이션 스터디가 이 키노트 966 스터디를 통해서 밸리데이션이 되었습니다. 키노트 966에서는 CPS 스코어를 썼고요. 이 CPS 스코어도 1% 이상에서 굉장히 보드라인에 딱 걸쳤습니다. 보드라인에 딱 걸쳐서 그 페므롤리즈맙에서 좀 프리딕티비티를 보일 뻔했지만 또 1% 미만에서도 이렇게 걸치는 바람에 이거 CPS 스코어 PDL1의 CPS 스코어도 아직 바이오마커로서는 밸리데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비리어리 트랙트 캔서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뮨 콜드 투머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도 이 PD 이뮤노세라피에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고 PDL1이든 PD1이든 그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반응을 하고 특히 이제 케모세라피와 콤비네이션을 했을 때 그 독성의 시너지즘 없이 잘 반응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바이오마커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가 이 바이오마커를 찾으려는 일종의 시도였습니다. 그, 이 바이오마커로서 적용을 한 게 루닛 회사에서 나온 루니스코프 IO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루니스코프 IO랑 루니스코프 PDL1은 서로 다른데요. 사실 아까 보셨겠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PDL1의 스코어링을 하는 것은 투머셀의 넘버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합니다. 격려의사로서 좀 많이 부담되는 판독이고, 특히나 이제 치료제를 쓰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결정을 직접적으로 하는 바이오마커이고, 게다가 이 이렇게 이제 코호트 스터디를 할 경우에는 몇백 건을 한꺼번에 이제 판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판독 중에 하나가 이제 PDL1의 판독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AI가 나타나서 이 판독을 좀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루니스코프 PDL1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높은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로 이것을 도와주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런 시스템의 도입에 있어서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수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을 때 이게 환자의 득이 되지 않는 모달리티의 경우에는 수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의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수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게 이제 PDL1의 판독은 의사가 힘들긴 하지만 이제 의사가 숙련되고 잘 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임상의 도입이 더디어지게 되고,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임상의 도입이 더뎌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좀 한국에서는 루닛과 뭐 뷰노 이런 기업 외에 좀 개발이 더뎌지고 있는데, 고무적인 것은 해외에서는 이런 시스템의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개발이 그래도 최근에는 좀 도약을 하고 있고, 좀 모델의 어드밴스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희 논문에서 사용한 AI 모델이 이 루니스코프 IO입니다. 이뮤노 온콜로지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그 루니스코프 PDL1은 이 세포 핵의 파지티브 셀과 PDL1 파지티브 투머 셀, PDL1 네거티브 투머 셀 이렇게 따로 세포 하나하나를 넘버링하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루니스코프 IO는 이 하나하나 패치별로 이 패치별로 이 안에 있는 T를 카운팅을 해서 이 패치가 이면 익스클루디드 타입인지 그리고 이면 데저트 타입인지 이면 익스클루디드 타입은 투머 셀 안에는 투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가 별로 없고 스트로마에 많이 있는 상황을 이면 익스클루디드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인플레임드는 스트로마의 여부에 상관없이 투머 안에 틸이 많은 경우고, 이뮨 데저트는 스트로마와 캔서셀 모두 틸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어노테이션을 캔서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캔서 스트로마, 그냥 스트로마가 아니라 캔서 스트로마도 어노테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뮨셀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어노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기술은 루닛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고, 이 이뮨 페노타입에 대한 인풋 데이터를 추가해서 만든 모델이 루니스코프 IO입니다. 이 루니스코프 IO를 이용해서 우리 스터디에서 이뮨 페노타이핑을 시행을 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솔로지스트가 매뉴얼로, 프로그램 AI의 도움 없이 판독을 할 때 판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로슈 에즐런트사에서 배포하고 있는 교육 매뉴얼 중에 일부고요. 이런 식으로 투머가 아주 커다랗게 있고 파지티브 셀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저희가 이거를 뭐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판독할 수 있을 만큼의 조각으로 잘라서 이쪽은 CPS가 80점, 이쪽은 30점, 50점, 100점 해서 평균을 내고 이런 식으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1%, 5%의 컷오프, 뭐 약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황이라면은 좀 부담이 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이오마커 스터디를 하고 바이오마커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중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량적인 스코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스코어링을 하는 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저희 스터디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이건 이제 서플먼터리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요. 어, 아까 이제 두발루마압과 케모 젬시스 컨비네이션을 이밸리에이션 했던 그 토파즈 1 트라이얼과 펜브롤리즈마블을 했던 키노트 966 스터디에서는 사실 그런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이 엔도스코픽 바이옵시, 그 ERBD 레트로그레이드 엔도스코피를 통해서 바이옵시를 통해서 채취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또는 메타스타틱 투머의 바이옵시를 통해서 얻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옵시 스페시멘에서 이벨루에이션을 따고 추측이 되는데 우리 스터디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지컬리 익시전 스터디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이제 임상적으로는 unresectable stage라고 판단했던 케이스지만 어떤 팔리아티브 세라피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홀 슬라이드 이미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루니스코프 IO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패치 단위로 이면 페노타입이 나오면 페노타이핑을 시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패치는 인플레임드, 어떤 패치는 익스클로디드, 데졸트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나오고 여기 패치는 자동으로 이 투머 에리어에서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크라이테리아 자체는 저희가 그 AUROC를 통해서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었고요. 이뮨 페노타입은 지금 대부분의 그 판캔서 스터디에서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클리니컬 아웃컴을 좀 잘 프리딕트하는 바이오마커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올해 저널 for Immunotherapy Cancer에 기재가 되었고요. AUROC 이 크라이테리아는 AUROC 커브를 통해서 적절하게 설정이 되었고 이거는 판캔서에서 설정한 데이터입니다. 이제 네, 요거는 이제 서바이벌 데이터고 서바이벌 데이터 또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그리고 어볼 서바이벌을 아주 잘 프리딕션 하였습니다. 이 캔서에서는 TPS 스코어를 사용을 했고요. 총 5개 코호트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TPS 스코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프리딕티브 밸류로서는 잘 적용이 안 됐고 그래서 이 PDL1 스코어링 자체를 바이오마커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스터디에서 반복해서 프리딕티브 밸류로서 좀 밸리데이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이번에 등재된 빌리어리 트랙트 캔서 코호트에서는 좀 최종적으로 339개 케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스터디에 인롤된 케이스들은 원래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로 바이오마커 확립을 하려고 빌리어리 트랙트 캔서 약 40명에서 40명 환자에서 이 블러드 샘플과 팩스, 플로우 사이토메트리까지 시행을 한 환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그 리스폰더, 그 이뮤노세라피와 케모세라피 콤비네이션의 리스폰더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어떤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 코어트를 발굴하고자 하는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 코어트를 대거 포함을 시켜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서 디자인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팩스 데이터가 좀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여서 이 데이터를 살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아주 썩 유의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도 이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이오마커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코호트에 대한 분석까지 서플먼터리 데이터에 포함시켜서 냈습니다. 우리 아까 그 판캔서 에서는 루니스코프 IO가 200개 셀 퍼 제곱 밀리미터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 스터디에서는 이 AUROC를 그려본 결과 틸 캔서 에리어에서는 틸 130, 그리고 캔서 스트로마 에리어에서는 260 크라이테리아를 했을 때
이 ARC가 가장 잘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F1 스코어, 이 모델이 프리딕션 파워를 평가할 때 좀 많이 쓰는 스코어입니다. 프리시전, 이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와 리콜은 센시티비티입니다. 이것의 기하 평균을 내는 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조화 평균입니다. 조화 평균을 내는 거고, 이게 이제 투머셀의 경우는 0.69, 그리고 이뮨셀의 경우 0.69, 투머셀의 경우 0.74로, 사실 저는 이 F1 스코어가 어느 정도로 높은 건지 잘 몰랐는데, 이게 리뷰 과정에서 F1 스코어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리뷰한테서. 그런데 이제 루니 측에서는, 아, 사실 이 공식을 보시면은 센시티비티가 들어가는데, 이 모델에서 중요한 거는 센시티비티가 아니라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이기 때문에 이 프리시전을만 잘 반영한다는 이 프리시전을 잘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 정도의 F1 스코어 수치는 억셉터블 하다고 반박을 했고 리뷰어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뮨 페노타입으로 정렬을 쫙 했을 때 좀 저희가 이 논문의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레임드 페노타입에서 오버올 서바이벌과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유의하게 더 좋았기 때문에 서바이벌이 더 길었기 때문에 인플레임드 타입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왔을 때 그 아래에 이뮨 데저트 타입과 익스클루디드 타입은 좀 헤테로제너스한 게 보이고 히스톨로지의 경우도 사실 이 히스톨로지도 좀 우리 논문에서 약점이라고 처음에 판단을 했는데 토파즈 원 트라이얼이나 피너트 966 트라이얼에서는 아데노칼시노마로 좀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 스터디의 경우에는 아데노칼시노마가 뭐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타입 스퀘머스나 아데노스퀘머스, 뉴로엔도크라인 뭐 이런 서브 타입들이 좀 섞여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리뷰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지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히스톨로지는 그 이뮨 페노타입별로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니까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리뷰하는 분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AI에 좀 초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리뷰어들은 그쪽으로 많이 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AI에 대해서 좀 많이 리뷰에 코멘트가 달려 있었고, 좀 병리적으로는 코멘트가 별로 없어서 리뷰 과정에서 제가 좀 의견을 낼 일이 별로 없어서 좀 뭐 아쉽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잘 지나갔습니다. 로케이션 따라서도 그리고 이제 CPS 스코어도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좀 헤테로제너스 했고 어떤 이면 페노타입에 따른 뭐 경향성이 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리스폰더의 경우는 이면 페노타입 그 인플레임드 타입에서 뭔가 좀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어, 우리 스터디에서 좀 괄목할 만한 점이 바이옵시도, 뭐 바이옵시가 기본이지만 서지컬 익시전 스페시멘 수가 꽤 많습니다. 이거 사실 이 점이 병리과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바이옵시는 작고 이 수술 검체는 크기 때문에 이 PDL1 스코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술 검체가 많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 PDL1 CPS 스코어가 1점 이상이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40%, 44%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빌리어리 트랙팅에서에서 PDL1 CPS 스코어 1 이상이 60에서 80%까지도 보고하는 어, 그룹들이 있거든요. CPS 스코어가 좀 높은 편에 속하는데 저희 그룹에서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이게 스코어만
스코어 계산이 어렵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게 저는 이것 말고도 다른 데서 CPS 스코어링을 한 스터디를 해본 경험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 스코어가 낮게 나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수술 검체에서는 좀 CPS를 잘, 좀 그라운드 트루스에 맞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이 수치가 그래도 그라운드 트루스에 좀 맞는 수치가 아닌가. 그래도 수술 검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술검체에서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수술검체에서 CPS 스코어가 낮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검체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 코호트에서 CPS가 낮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깜빡했는데 우리 스터디에서는 이번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로 니볼루맙과 펜브롤리주맙을 세컨드 라인 또는 그 이상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역시나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 이뮨 AI로 분류를 한 루니스코프 IO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이뮨 페노타입에 따라서 서바이벌 그래, 서바이벌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제 예상을 한 대로 인플레인드 타입에서 그러니까 틸이 많은 그룹에서 더 서바이벌 레이시 좋았습니다. 서브그룹 어널라이시스를 했을 때 역시나 이제 CPS는 반영을 해주지 못하였고 어,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서도 그 CPS는 요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여러 스터디에서 반복되고 있는 모양인데 PDL1 CPS 1 이상에서 그러니까 PDL1 파지티브로 판독한 케이스에서 페이버를 페이버한 좀 좋은 예후성을 나타내는 값이 나오는데 그 PDL1 스코어가 낮은 그룹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폰드하는 반응이 있는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DL1 CPS는 어느 정도 센시티비티가 좀 많이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빌리어리 트랙트 캔서가 이제 이뮤 세라피가 정식 트리트먼트 라인에 들어오고 환자들이 이득을 많이 보게 해야 되는데 이 CPS만으로 판단을 하면 놓치는 환자가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이오마커 연구가 좀 이렇게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게 되었던 거고 이뮨 페노타입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도 이 예후인자로서의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연구는 사실 밸리데이션 코호트를 따로 구하지는 못하고 이 TCGA 데이터 중에서 어, 그 홀 슬라이드 이미지가 어베일러블 했던 약 30여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또 TCGA 데이터와 함께 지네틱 어널라이시스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TCGA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분류가 홀 슬라이드 이미지가 같이 이제 포함된 TCGA에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 TCGA에서는 RNA 익스프레션을 바탕으로 해서 휴먼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의 서브 타이핑을 시행을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오버래핑 되는 부분들이 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익스프레션의 서브 타이핑을 잘 살펴보면 인플레임드 타입은 다 예상했다시피 T셀과 인터페론 감마의 리스폰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었고요. 그 외에 non inflamed 타입에서는 그 외에 투머 마커들 또는 투머 인필 잘 알려진 윈트 베타 카테닌 시그널링이나 TGF 베타 시그널링 그리고 EMT 마커들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TCJ 코어트에서 사이톨라이틱 스코어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투머를 라이시스 시키는
그랜자임이나 포포린 같은 마커들로 산정한 계산한 스코어의 경우에는 이면 인플레임드 타입에서 당연히 높았고요. 이면 인터페론 감마 역시 마찬가지고 이면 체크포인트 리셉터 스코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결과가 잘 나와줬고 또 중요한 것이 툴모 뮤테이션 벌든 내에서 뮤테이션 벌든에서 어, 차이가 없게 났다는 게 또 중요한 결과인데요. 이 툴모 뮤테이션 벌든은 2020년에 FDA에서 이제 따로 승인이 된 독립적인 이민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바이오마커입니다. 이 투모 뮤테이션 벌든 단독으로 다른 모든 이민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바이오마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아무래도 이제 뮤테이션이 많으면 니오안티젠의 생성이 많아지고 이 니오안티젠이 이 투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서 그 이문셀을 불러오는 능력들이 굉장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 오브 액션도 잘 납득이 되고 프리딕티브 밸류 또한 높고 이 투머 뮤테이션 벌든이랑 독립적으로 이 이문 페노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좀 중요한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투머 뮤테이션 벌든이 이런 식으로 좀 헤테로제너스하게 분포가 잘 되어 있고 유전자 뮤테이션 어널라이시스에서는 뭐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뮤테이션은 없었습니다. BRCA2만 사실 이 인플레임드 페노타입 N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뭐 이게 50%에서 뮤테이션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얼마나 뭐 유익해 봐야 할지 뭐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바이오마커 연구에서 이제 최근에 최단도 암의 분석에서 중요한 게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흔히 뭐 벽돌 한 장 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축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췌장의 경우에는 간암도 퍼스트라인으로 이뮤노세라피가 승인을 받았고 담도암도 계속해서 이뮤노세라피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성공을 하고 있는데 펑크레아스 캔서에서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국내 연구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판크레아스의 경우에는 이런 RNA 시퀀싱의 데이터 퀄리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판크레아스 캔서는 노멀 티슈가 원래 일을 많이 하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티슈이기 때문에 RNA를 원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가 보라색으로 진하게 보이거든요. RNA가 원래 많기 때문에 이거를 벌크 RNA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좀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판크리아스의 RNA 트랜스크립토 어널라이시스를 해서 그룹핑을 한 거를 보면 그룹에 엑소크라인 페노타입이라는 애들이 다 껴있는데 그것들을 최근에는 이거는 노멀 티슈가 퀀텀돼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상암의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아, 몰레큘라 서브그룹핑의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암의 분류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레지멘을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지네틱 스터디 데이터라도 좀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스터디에서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유닛 스코프 IO라고 하는 AI를 이용한 이문 페노타입을 그룹핑을 하였고 이것을 적용을 했을 때 어, 펜브로 또는
펜브롤리즈맙 또는 니볼루맙과 케모세라피를 사용한 환자군에서 유의한 오버올 서바이벌과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예측하는 것을 보였고, 어, 이 부분에서는 해석이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게, 이 이뮤 페노타입이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로 결국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결국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TCGA 분석을 또 포함을 해서 밸리데이션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런 이뮤노페노타입의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어, 많이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